마더텅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 13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 x축에 동시에 접한다. 핵심이 뭡니까? 원과 동시에 접한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직선이 보이면 안 됩니다. 다 가려놓고 원이 일단 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원의 중심까지 이으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의 합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동시에 x축과 접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두 원의 접점 T와 두 원의 공통 내접선. 그럼 이제 그러면 공통 내접선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입니까? 그림이 좀 희한하네.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는 거죠. 공통 내접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그 점 A, 그러면 이제 AT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직각이 많이 표현이 되고 길이가 많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반지름 길이가 2, 여기가 1, 여기가 1. 그럼 이제 길이가 많이 주어져 있다. 첫 번째, 접한다 했을 때는 다 직각 표현, 각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접한다를 통해서 길이들의 표현을 해보니까 핵심이 뭐다? 길이가 너무 많이 주어져 있죠. 길이가 많이 주어져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각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집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네. 자, 그러면 길이가 많을 때 박수 소리 들어갔겠는데? 죄송합니다. 자, 길이가 많으면 각을 이제 표현하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요 각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대 1대 2루트 2 이렇게 각이 표현이 되면 무조건 이거 한 번 더 적어 옆에 따로 3대 1대 2루트 2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내접선과 만나는 AT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직각이죠. 그러면 어디도 여기도 동그라미. 그러면 AT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직각삼각형에서 길이 표현할 때 탄젠트 세타분의 2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에서 삼각 B를 쓴 거죠. 삼각 B를 통해서 길이를 나타냈기 때문에 탄젠트는 2루트 2분의 1인데 역수가 되니까 4루트 2. 그래서 이 친구를 제곱을 하니까 32 이렇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림이 이제 도형이 나왔을 때 미적분하는 친구랑 기하하는 친구는 무조건 더 잘 아셔야 되고 x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말, 접한다를 통해서 직각을 표현하고 길이가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각 표현 해서 닮음을 찾아서 가는 거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요 친구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표현 자체를 좀 잘 이해를 해주는 게 좋은데, 자, 우리가 가족권에서 4만 딱 가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만 딱 가려보면 3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자 같다 이 뜻인 거죠. 이게 뭡니까? 주기 표현이죠. 근데 3,4만큼 둘 다 동시에 움직임. 자, 동시에 움직이는 건데, 자, 3분의 4만큼, 즉 얘가 원래는 이제 주기가 3씩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건데 3만큼 4만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연마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차함수처럼, 그러면 3,4만큼 이동을 하니까 계속해서 요 위로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얘도 결과론적으로 일정한 규칙을 갖는 주기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가족권을 보고 주기성 요거 생각하는 게 좀 베스트. 이해되겠죠? 3,4만큼.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봤을 때 0부터 6까지가 0이랍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보니까 6부터 9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fx dx 하면 되죠. 잘 보시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주어진 조건을 구하고자 하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나 조건을 비교를 해보면 뭐가 차이가 나? 구간의 길이. 오케이. 구하고자 하는 건 구간의 길이가 3이고 얘는 0부터 6까지죠. 그러면 나 조건은 무조건 쪼개야 돼. 0부터 3까지, 3부터 6까지 합이 0이다. 요렇게. 이해되겠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친구 요 넓이를 S라고 잡아보면, 자,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할 때 핵심이 뭡니까? X축 평행이동은 넓이에 관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평행이동 플러스 넓이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개념을 알아둡시다. 요렇게 이제 S1, S2가 있어. A부터 B까지. 만약에 이제 A부터 B까지 fx dx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S1 빼기 S2죠. 근데 얘를 평행이동을 딱 해볼게. 평행이동을 정확하게 뭐 이만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이동이 되겠죠. 그럼 S1, S2 이렇게. 오, 그림 좀 잘 그렸는데. 자, S1, S2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핵심이 뭐냐면 어쨌든 차함수 개념으로 보면 이 넓이는 절대 변하지 않죠. 그럼 누구만 2부터 이 직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돼? 추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직사각형 넓이가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박스만큼의 넓이가 추가가 됩니다. 오케이? 얘를 이제 gx라고 하면 gx는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원래 있던 넓이 S1 빼기 S2에서 더하기 2b-a 요 직사각형만큼 추가된다. 결과론적으로 y좌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y좌표만큼 넓이 추가.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만은 지금 4가 핵심입니다. 그럼 얘가 마치 주기성은 뭐랑 연결이 되죠? 주로 등차 수열과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 주기성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4씩 늘어난다 이 뜻인 거죠. 3만큼 4만큼 올라가니까 결과론적으로 구간의 길이가 3이니까 12만큼의 넓이가 추가가 자꾸 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등차 수열이죠. 결과론적으로 0부터 3까지, 3부터 6까지, 6부터 9까지 이 적분이 시그마랑 연관이 되게 많기 때문에 수열과 결합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알아두시고 S, S-12, S-24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0이 된다. S가 18 이렇게 된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이 4. 왜냐면 이번에 11번에 그 대칭함수의 그 적분값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 평행이동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다음 3번. 자, 요 친구 봤을 때 이제 함수의 극대값이 5랍니다. 그러면 극대값이 5라는 뜻이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럼 어디서 극대값이 존재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이번에 6평 22번에서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 안 하면 못 풀거든요. 다항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최고차항, 차수와 계수, 요게 중요한데 여기서 잘 보면 A가 곱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제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요 밑에 거는 근이 있냐 없냐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 A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고정된 거부터 얘를 해석을 해볼게요.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럼 A가 음수면 양수면 이렇게 할 때 음수면 얘가 이제 그대로 음수면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실제로 A가 양수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될까요? 근데 이제 A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근이 0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쭉 이렇게 뻗어나는 그래프가 될 거고, a가 양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루트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럼 잘 보면 얘가 극대는 있죠. 극대는 존재를 하지만 핵심이 뭐다? 극대 값이 0이죠. 그래서 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음수면 여기서 잘 보면 여기서 이제 극대 값이 존재를 하죠. 여기가 5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 개형으로 가면 a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 팁으로 알아두시는 게 3차함수 비율관계 미분하면 더 빠르긴 합니다. 비율관계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좀 익숙해졌을 텐데, 극대, 극소, 연마, 응곡점, 연마 이렇게 하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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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데, 잘 보시면 요 변곡점을 지나게 x축을 딱 그어주면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됩니다. 1대 루트 3대 2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미분하면 바로 나옵니다. 3x 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가 나온다. 요거를 해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a가 5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 이제 이 값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8 마이너스 2a니까 8 더하기 5 해서 13. 이렇게 답이 되는 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차수, 부호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모든 다항함수 fx 바로 나와버렸죠. 다항함수 fx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 차수와 다항함수 fx 하면 최고차항 차수와 개수 이렇게 이해되겠죠? 차수와 개수 이렇게 되는데, f1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천천히 잘 보면 무한대가 꼴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자, 첫 번째로 fx가 최고차항일 때 x세제곱이랑, 그러니까 x제곱은 영향력이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얘가 fx가 어떻게 됩니까? 6x에 n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서 n 플러스 1은 핵심이 4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면 어떻게 됩니까? 3차 함수면 연말을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면 10이 돼야 되고 10x 세제곱. 그럼 어떻게 됩니까? n이 n 플러스 1이 3이 돼야 되니까 n이 2일 때 이렇게 되죠. 요 과정을 하고 있네. n 플러스 1이 3일 때 n이 2일 때, 즉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fx가 이제 n이 1일 때 n 플러스 1이 2일 때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해보면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4x 세제곱이 없어져야 되죠. 그럼 4x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3x 제곱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정리를 이렇게 해 두셔야 됩니다. 이 구간 분리하는 거, 최고차항 차수 때문에.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의 n승 하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연마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최저차항이 앞에 건 다 필요 없고 4에 x의 n승 이렇게 되면 된다 이 뜻인 거죠. 나머지 앞에 거는 차수가 n승보다 다 크면 어차피 n승으로 나눠도 x가 다 남기 때문에 0으로 가서 최저차항만 비교를 하시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그대로 밑에 거 더 볼 필요도 없이 그냥 4x의 n승 이게 끝이죠. 이 전이 전 단계니까. 그럼 이제 n이 2일 때는 마찬가지로 4x 제곱 이 뜻인 거죠. 그 다음 이 친구는 4x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겠죠? 자, 요렇게 됐을 때 F1의 최대값. 그럼 F1은 대입해보면 요때는 10, 요때는 14, 요때는 11. 그래서 제일 최대값은 14. 이렇게 해서 답이 3번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차수와 개수 다항 함수가 나오면 요거 좀 조심해 주시고. 자, 오케이. 5번. 자, 이 친구 노게다가 나왔는데, 이 노가다가 사실은 그겁니다. 그냥 항등식만 잡아주고 자연수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자연수 정수 조건 하면 핵심이 뭐다? 우리가 이것만 정리를 해둡시다. 자연수 정수가 나오면, 왜냐면 예시 문항에 22번이 사실 카운트 문제였죠. 상황 설정 후 카운트. 그래서 자연수 정수 조건이 나오면 카운트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기준 잡고 카운트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준이란 게 뭐냐면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을 딱 찾아서 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풀이가 항등식 찾기, 무조건 항등식 찾기. 그 다음 두 번째가 대입입니다. 이렇게 풀어야만 풀립니다. 이거는 방정식으로 막 문자가 두 개라 해서 식 두 개 찾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식 하나, 등식 하나, 아니면 부등식 하나 딱 찾아가지고 대입해서 개수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을 다 천천히 정해보면 OAB의 넓이를 이제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해보면, 자, 0,0을 기준으로 해서 A가 마이너스 2,3의 n승이죠. 그 다음에 B는 지금 A, B인데 잘 보면 로그 2x 아래에 있어야 되죠. 아래 지점들에 대해서 x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요 x 값보다 x 값을 대입한 값이 더 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조건이 뭐다? 첫 번째가 로그 2의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가 2의 b승. 요렇게 이제 항등식 정리 하나.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이제 OAB 삼각형 넓이,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뭐 발끈이 신발끈 정리를 하셔도 되고,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두 번을 알려드릴게요. 자, 발끈이 정리해보면 두 번째 요 항등식 찾기 하고 있는 겁니다. OAB 넓이를 구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양 끝에 똑같은 걸 적습니다. 근데 점이 뭐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어. XY, XY, XY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게 이제 외적 같은 느낌이라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0,0을 넣는 이유가 계산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n a, b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에 절대값 해주시고 요 두 개를 다 요런 방향으로 다 곱하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요런 식으로 다 곱해서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랑이 빼기 빨강이 해도 되고 빨강이 빼기 파랑이 해도 돼. 그래서 절대값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 0이니까 다 날라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2b 빼기 그 다음에 a의 3의 n승 요렇게. 그럼 얘가 이제 b 더하기 2분의 1 a의 3의 n승 요렇게 되겠죠. 절대값을 풀면 둘 다 자연수니까.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신발끈 정리 뭐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알고 계시면 뭐 쓰는 게 맞고, 모르면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할 수 없다 나오면, 구할 수 없는 친구가 나오면 구할 수 있는 친구에서 구할 수 있는 친구를 뺀다. 요 메타가 핵심이야. 그러면 그 도형은 웬만하면 수선에 발 내리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높이가 3의 n승 b 거리는 a부터 마이너스 2까지 a 플러스 2. 다음에 구할 수 있는 넓이 삼각형을 다 빼면 되죠. 그럼 3의 n승 빼기 이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 ab.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3의 n승을 묶어보면 2분의 3의 n승의
a 플러스 2 빼기 3의 n승 요렇게 될 거고 더하기 2분의 1 ab 더하기 b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b 날라하고 그럼 b 하나 남고 b 하나 남죠. 그 다음에 연마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3의 n승에 2분의 1a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2분의 1 a에 3의 n승 더하기 b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똑같이 넓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 두 개, 문자 두 개죠. a가 2의 b승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b 더하기 2분의 1 a의 3의 n승이 50보다 작거나 같다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천천히 카운터를 하면 되는데 얘가 이제 n이 1부터 3까지죠. 1부터 3까지 카운터를 하라 했으니까 얘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타트. 자, n이 1 이렇게 되면 2분의 3a 더하기 b 50. 여기선 기준이 a가 좀 더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a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할 때 3분의 2a 때문에 3a를 그대로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분수를 만들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더하기 2b에 100 이렇게 하면 3a가 100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3 곱하기 2의 b승. 그럼 이제 천천히 b가 1이면 3부터 3a까지가 98. 다음 b가 2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11 96. 그 다음에 b가 3이면 38 24 3a가 6 하면 94 1씩 줄어들 테니까 b가 4면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딱 만날 겁니다. 92 b가 5일 때는 32에 96 이렇게 되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돼? 역전이 돼서 여기가 안 된다. 맞지? 그러면 요만한 셀라 보면 1부터 32점 얼마까지니까 32개. 그 다음 이 친구는 4에 30이니까 28, 29. 그 다음에 8에 4점 얼마니까 17. 그 다음에 16에 30. 여기 또 잘못 썼네. 31. 그러면 얘가 이제 23, 24.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6, 14, 15 되겠죠? 그러면 얘는 다 더해보면 63에 안돼 61에 39에 100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n이 이제 2일 때 이게 이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간편화 될 거기 때문에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마는 어떻게 됩니까? 그 똑같이 이제 3의 n승 연마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제 9죠. 그러면 9a 더하기 2b가 100. 그럼 이제 9 곱하기 2의 b승 9a가 100 마이너스 2b. 그럼 이제 b가 1일 때 또 시작. 그 다음에 2일 때는 4, 5, 36. b가 3일 때는 8, 9, 72. 그 다음에 94. 그 다음 4일 때는 16 곱하기 9 하니까 완전 커지죠. 그래서 안 되고 그럼 얘는 대충 2부터
10점 얼마 하니까 9, 그 다음에 4부터 얘도 10점 얼마 연마도 10점 얼마 얘는 8, 그럼 얘는 7, 그 다음에 연마는 3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19개. 하나로도 잠수면 이때 참삽니다. n이 3일 때는 27a 더하기 얘가 이제 100-2b.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타임 킬링 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기는 좀 힘들 겁니다. 아마 54에 27. 근데 카운트 하는 원리만 알아두세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이런 식으로 잡아서 세우면 되구나. 그럼 b가 1일 때부터는 안 되니까 a가 2부터 그다음에 대충 3? 점 얼마 되겠습니까? 37, 21에 81이니까 오케이. 4는 안 되니까 4는 이제 108이니까 그럼 이제 얘는 2개. 그럼 총 몇 개? 121개. 요렇게. 그래서 한 개가 잘못 세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디서 잘못 쓴 거야? 아니 이런. 잠시만요. 찾았습니다. 힘들었다. 여기서 잘 보면 b가 1일 때 처음 시작이 잘못됐네. 큰일 날 뻔했네. 6 이렇게 되니까 연마가 2죠. 이렇게. 와, 이 문제는 너무 좋지 않아. 자, 1. 그러면 하나씩 다 줄어들고 60에 99 이렇게. 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썼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1, 1 하나씩 나눠주면 100이랑 20이 되니까 1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카운트니까 직접 센다 생각하고 일일이 다 세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 이렇게 했을 때 자, 확률 밀도 함수 fx 했을 때 fx가 2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2분의 1x 2. 근데 뭐 해볼 필요도 없이 이 넓이 얼마? 당연히 1이겠죠. 2랑 1이니까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0부터 1까지.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항상 확률을 구하게 시키기 때문에 1 하면 여기가 4분의 1 지점이죠. 왜냐면 닮은 b 1대 2면은 넓이 b가 1대 4니까 저 전체 넓이가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얘가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독립시행이랍니다. A가 2회 이상 일어날 확률. 그러면 뭐 2회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처리를 하셔도 되고, 어떻게? 첫 번째는 이제 3C2 4분의 1의 제곱에 4분의 3 더하기 2회 이상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고. 뭐 이거는 자유입니다, 사실. 근데 뭐 똑같겠죠. 설명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불리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3 곱하기 4의 3승에 3 더하기 4의 3승에 1. 그러면 4의 3승분의 10 이렇게 되니까 2의 5승분의 5 해서 32분의 5 하니까 답이 37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죠? 독립식.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률 가지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느낌.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자, 여기도 이제 정수 카운트죠. 오늘 카운트가 많이 나오네. 요즘 5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풀이가. 자, 그럼 천천히 보면 연속함수 fx 이거 흘리면 안 돼. 연속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하구나. 이거를 정리를 하고 f0 이거 다 뭐다? 적분상수식. 오케이. 이 친구 때문에 주어진 건데 각자 다 적분을 해보면 ln sin x. 왜냐면 f 프라임 x니까 c1 그 다음에 m sin x c2 n sin x c3. 그럼 이제 0 대입했을 때 요마가 얼마? 0이 돼야 되니까 0. 2분의 3파이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마가 마이너스 n 플러스 5.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적분상수 구했고 그러면 이제 연속 조건을 아직 안 썼으니까 자 연속을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된다? 일단은 적어 놓을게요. 카피. 자 요거 복사하기. 얘도 이제 잘 보면 연마를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를 한 거니까 이 친구도 1은 괜히 복사해왔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놓고 1을 치워버려. 자 그래서 항등식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 항등식이 어디서 주어진다? 결과론적으로는 연속함수에서 주어지는 거. 그러면 연속해야 되니까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이 친구는 1이 되니까 L은 2분의 파이 대입하면 N 더하기 M 더하기 C2 이렇게 된다고 했지? L은 M 더하기 C2. 그 다음에 파이 대입하면 어차피 다 0이 되니까 C2가 M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따라서 L은 M 플러스 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친구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적분을 싹 다 해보죠. 구하고자 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러면 구간 분리를 다 따로 해서 마이너스 1 코사인 x 더하기 여기는 0이니까 얘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얘는 L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코사인 x 더하기 c2x. 그러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얘는 얼마입니까?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m. 다음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이니까 상관없고 얘는 2분의 파이 c2.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코사인 x 더하기 n 플러스 1 x.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3파이 대입하시면 코사인은 0이다 맞죠? 그 다음에 파이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데 또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는 2분의 파이 n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n에 c2가 이제 n 플러스 1이었죠. c2가 n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더해보면 파이 더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한 번 더 한 문자에 관해 정리를 하면 2n 플러스 1에 파이 플러스 n 플러스 1. 그럼 요 값의 최대다 맞지? 이 친구가 최대가 되려면 핵심이 뭡니까? 오케이, 둘 다 양수일 때가 제일 크겠죠. 양수일 때가. 그럼 양수일 때가 제일 큰데 얘는 잘 보면 그 1차 함수가 개수가 2죠. 근데 얘는 1차 함수의 개수가 파입니다. 그러면 얘의 영향력이 좀 더 크다는 거고 영향력이 큰 친구가 훨씬 더 커야 되겠죠. n보다는 n이 더 커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n이 더 크려고 하면 잘 보시면 항등식에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게 요마랑 요마밖에 없죠.
절대값의 합이 다 정수가 10 이하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n 값을 제일 최대로 키우려고 하면 적어도 어떻게 돼야 되니까 n이 9면 어떻게 돼? n 플러스 10이 되기 때문에 l이 절대값을 씌우면 10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n이 이제 적어도 될 수 있는 친구를 찾아보면 전부 다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전부 다 양수야. 그럼 어떻게? L, M, N 합이니까 이 M 플러스 이 N이 9보다 작거 나갔다. M 플러스 N이 4.5보다 작거 나갔다.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N을 더 최대로 키우기 위해서 M을 음수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음수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L, M,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했을 때 2N 플러스 1이 10 하면 이제 N이 4.5 하니까 제일 커질 수 있는 게 n이 4일 때죠. 오케이? 자, 그럼 n이 4가 되면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입니까? 이 친구하고 그러면 n이 4면은 l이 n 플러스 5가 돼야 되고, 그럼 합이 총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m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 l이 4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핵심이, 잘 보시면 연마가 4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5파이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m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되는 것과, 얘는 이제 최대가 n이 제일 클 때니까 n이 3이고 m이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l은 자연스럽게 얼마? 두 개 합에 5 이렇게. 그러면 n이 3이 되면 4파이에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큽니까? 이 엄마는 파이만큼 커졌어. 그럼 3점 얼마가 커진 건데 감소한 건 4만큼 감소를 해.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이거는 이제 대입해보고 직접 풀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 풀이가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연수 정수 나오면 항등식 찾아서 대입을 해서 푸셔야 돼. 이거는 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대입을 해서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L이 5, 그 다음에 M은 1, 그 다음에 N이 3 하니까 이제 9 해서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 항등식을 다 찾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친구의 최대가 되려고 하면 M과 N이 지금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영향력을 잡을 때 아까 전에도 카운트를 할 때 자 N에 따라서 결국 A를 기준으로 센다 맞지? 왜? B가 지금 사실 잘 보면 B를 대입했을 때 어떻게 돼? 더 커지게, 더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B를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면 A에 관해서 좀 쉽게 카운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봤을 때 카운트 기준이 누가 돼야 돼? 요 파이가 돼야 된다. 큰 걸 기준으로 가셔야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정리를 해두세요. 카운트 원리를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내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더할까? 요게 좀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카운트를 할 때는 기준 잡고 카운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자연수 정수 했을 때 항등식을 정리하는 건 맞는데, 그 항등식을 정리를 했을 때 패드가 꺼질 뻔해서 살리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n을 기준을 삼을까 m을 기준으로 삼을까 했을 때 파이가 더 개수가 크기 때문에 n을 기준으로 잡은 거고, 이 친구도 카운트를 할 때 지금 b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죠. b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b를 이제 고정을 시켜서 대입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연수 정수 이거는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2점. 2점이 이미 어떤 상태? 대칭 상태다 맞지? 대칭 상태에 있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잘 보면 PA 더하기 PB 직사각형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했으니까 이게 자취죠. 자취가 될 거고 PA 더하기 PB의 값은 0,6일 때가 최대. 그럼 이제 PA 더하기 PB의 값이 최대 최소 하면 핵심이 뭡니까?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합 타원이죠. 그래서 이 0,6일 때 최대다 라고 한 뜻은 이제 첫 번째 그 경계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취의 방정식 했을 때. 그러면 두 초점으로부터 얘가 이제 초점이 되겠죠. 대칭점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발견적 추론. 이렇게 해서 발견적 추론과 자취의 방정식이 결합이 된 상태. 그럼 0,6이니까 얘가 이제 단축인지 장축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 맞지? 자 그렇게 해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면 연마가 36에 루트 40 이렇게 되니까 연마가 단축이 되고 장축이 이제 루트 4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얼마? 40분의 x제곱 더하기 36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계값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2분의 5, 2분의 3이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최소화 된다 했으니까 얘가 이제 경계값을 딱 잡아보면 2분의 5, 2분의 3. 그럼 이제 얘도 경계값을 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합으로 이제 장축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거리가 얼마? 여기가 이제 2분의 루트 3 하면 이 친구 거리는 2분의 9 하니까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2분의 3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친구는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죠. 그러면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10. 그럼 두 개 합이 얼마? 2분의 4 루트 10이니까 2 루트 10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장축의 길이가 얼마다? a가 루트 10. 그러면 얼마? 10분의 x제곱 플러스 두 개 제곱 빼기 하면 4가 돼야 되니까 6분의 y제곱은 1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 번 더 검산을 위해서 대입을 해보면 2, 5, 8분의 5랑 2, 3, 8분의 3 하니까 합이 1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타원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얘를 다시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고 해서 보면 난리 났대. A와 B를 기준으로 해서 잘 보시면 타원이 이제 두 개가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타원 하나 그 다음에 그림 너무 크게 그렸나?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타원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잘 보면 직사각형 위의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죠. 그때 이 P가 0,6일 때 이제 최대고 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이게 이제 경계값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PA 더하기 PB를 했을 때 최소가 된다는 뜻이 뭐냐면 요 안에 직사각형이 있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0,6을 지나고 그 다음 요점 2분의 5, 2분의 3을 지나는 이런 이제 직선에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다? 결국 이제 점근선입니다. 오케이. 왜냐면 PA 더하기 PB의 요때가 최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때가 딱 이 경계값보다
P가 딱 요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계값보다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요 도너츠, 요 영역 사이에 직사각형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요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랬죠. 그러면 제일 크게 낑겨 있으면 된다, 이 뜻이 되고, 그럼 이 친구에서 쭉 갑니다. 쭉 간 다음에 어떻게? 딱 접할 때까지. 오케이. 딱 이렇게 만날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게? 직사각형 핵심이 평행해야 되죠. 이렇게 평행 쭉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사각형 넓이가 제일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제 넓이의 최대 최소니까 천천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직선의 방정식들을 구해야 되죠. 그럼 2분의 5, 2분의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접선의 방정식? 하나하나씩 뗀다, 맞지? 하나하나씩 떼고 대입해 주는 거. 그래서 바운더리를 설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좀 편하게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1차 함수가 나오게 되고, 그럼 기울기가 얘는 마이너스 1이면서 평행해야 되니까 0,6을 지나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요 사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제 요 높이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합니까? 요거 까먹으면 안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의 c1 빼기 c2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친구대로 가보면 루트 2분의 4 빼기 6이죠. 4 빼기 6이 되기 때문에 2. 그래서 루트 2가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0,6이랑 요까지 거리를 해야 된다, 맞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0분의 x제곱 더하기 36분의 x-6의 제곱. 그러면 얘는 이제 양변에 4를 일단 곱해줄까? 4랑 4가 공통이고 10이랑 9니까 4 일단 곱하면 제곱에 4. 그 다음에 90을 곱해주고, 그러면 이제 천천히 19x제곱 마이너스 120x 더하기 360. 얘도 이제 깔끔한 게 0이 인자가 나오니까 x가 이제 19분의 120. 그럼 연마가 좀 더럽죠. 여기가 이제 19분의 120 콤마 그 다음에 19분의 마이너스 120 더하기 6954에 114입니까? 6954 114.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9분의 6입니까? 19분의 그러면 114니까 딱 맞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이제 직사각형이겠다, 맞지? 끔찍하다, 맞죠? 그러면 0,6이랑 여기가 19분의 120 콤마 마이너스 19분의 6. 이것도 계산할 때 기울기가 얼마였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여기가 x값의 차가 0이랑 19분의 120이니까 여기에 얼마? 루트 2겠다, 맞지? 19분의 120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점사의 그리 또 하고 있지만 하면 완전 대참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값에 루트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19분의 120 루트 2. 그러면 이제 얼마? 넓이는 19분의 2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좀 문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직사각형 위의 점피에 대해서 최대 최소 하니까 이제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야. 직사각형에 바운더리가 생겨서 아, 이렇게 이제 타원의 안에 이제 직사각형이 있어야 되구나.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으로 약간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요 문제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자치의 방정식.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꼭 정리를 하세요. 중요합니다.